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배웠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까요? 모두들 말해보았나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학급회의와 같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떤 방법으로 실천한다고요?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해야죠. 어떤 태도로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학급 회의에서 민주적인 태도로 토의를 하긴 했는데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가 뭐냐고요?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알아보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타협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책에 정리해 볼까요? 쓰레기 매립장 그냥 여기다가 지어. 무슨 말이 많아. 누가 반대 소리를 예언는가. 우리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데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누구 맘대로? 아무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은 꼭 필요해서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각자 생각한 방법을 공책에 적어봅시다.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소형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함께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소형인의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책에 간단히 적어봅시다.
다 적었나요?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소형인의 지역처럼 주민회의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공책에 정리해 볼까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 돼.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뭔 소리예요?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 지었다가 집값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놀러갈 곳을 정한다거나 학급 회의에서 체육대회 종목을 정하는 것도 모두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급 임원 선거, 동네 주민 대표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선거로 대표를 결정하는 것이 모두 다수결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등교 계약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네. 다음 주부터 등교합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땐 주의해야 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언제부터 등교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수결로 결정할게요. 난 2학기 등교로 결정. 그래, 그럼 나도 2학기. 나도 집에서 놀면서 하는 게 좋아하. 나도 크크 암 생각 없어 크크크. 난 빨리 등교하고 싶은데. 뭐야? 왜 너희들 마음대로야? 이렇게 다수의 횡포가 생기거나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처음에는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양보와 타협이 어렵다면?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죠.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수의 횡포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다수결을 하기 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안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소리내어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풀러 가볼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